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진짜 마음을 전하는 활력 인생 정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나는 해외여행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솔직한 마음 들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대 김선혜 씨는 매주 토요일이면 트렁크를 닫습니다. 20년 전 큰맘 먹고 산 그 트렁크는 하지만 3년째 공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젠 시간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컸고 한 번쯤은 가야지 그런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지만 김선혜 씨는 여전히 집 앞 산책길만 맴돕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주변에서 해외여행은 언제 가실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뭔가 답답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시나요? 댓글로 나도 그래요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해외여행 꼭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선혜 씨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올해 64세,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어요. 작은 딸은 아직 미혼이지만 직장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선혜 씨는 말합니다.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피곤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고민, 낯선 음식입니다. 젊을 때야 모르겠지만, 이 나이에 현지 음식 먹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요. 매운 거, 기름진 거, 우리 입맛엔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한국 음식만 찾아다닐 수도 없고, 맞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고 평소 먹던 것과 다른 음식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두 번째, 화장실 걱정입니다. 나이 들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외국은 화장실 찾기도 힘들고 유료인 곳도 많다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깨끗하고 무료인 화장실을 쉽게 찾기는 어려우니까요. 세 번째, 언어 문제입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소통해요? 번역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전달될지 걱정돼요. 김선혜 씨의 걱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니 여행 다녀와서 몸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시차 적응도 힘들고 오래 앉아서 가니까 다리도 붓고 특히 우리 옆집 김 아주머니는 유럽 여행 다녀와서 한 달 동안 몸살을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숨을 한번 고르고 가시죠. 김선혜 씨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제일 큰 건 뭔가 비교당하는 느낌이 싫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예쁘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자꾸 요즘엔 시니어들도 다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하니까 괜히 초조해져요. 안 가면 뭔가 뒤처지는 사람 같고 하지만 정작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김선혜 씨는 작년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제주도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2박 3일이니까 짐도 싸야 하고 비행기도 타야 하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첫날부터 일정이 빡빡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정신 없었어요. 맛있다는 식당도 가보고 유명한 관광지도 다 가봤는데 솔직히 그냥 집에서
TV로 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다음 날은 다리가 아파서 하루 종일 호텔에서 쉬었거든요. 친구들은 계속 돌아다니고 싶어 했는데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집이 얼마나 편한지, 내 침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김선혜 씨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도 이런데 해외여행은 오죽하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화장실도 찾기 어렵고,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제주도 여행도 한 명당 1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해외여행이면 몇 배는 더 들겠죠. 그 돈이면 몇 달 용돈인데 김선혜 씨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일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환갑을 맞아 일본 여행을 떠난 60대 남성 어 씨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향한 어 씨 부부 결혼 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즐거웠습니다. 오사카 성을 구경하고 맛있는 일본 요리도 먹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남겼죠.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어 씨에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인가 보다 하고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서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밤새 기침이 심해지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급히 현지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어 씨는 곧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열흘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급히 일본으로 날아갔지만 코로나 이후 입국 절차도 복잡하고 그 와중에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1,600만 원, 집중치료를 받는 동안 일주일이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거죠. 더 큰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어 씨의 상태로는 일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의료 장비를 갖춘 전세기가 필요했는데 이송 비용만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했었지만 보상받은 건 고작 300만 원. 왜냐하면 보험 약관에 기존 질환 악화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 씨가 몇 년 전부터 앓던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됐던 겁니다. 결국 어 씨 가족은 8천만 원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현재 어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족은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의 여행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는 게 어 씨 아내의 말입니다.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평소엔 괜찮던 지병도 여행지에서는 악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김선혜 씨 같은 분들이 걱정이 결코 기우가 아닌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작년 겨울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65세 박모 씨의 경우입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날씨에 야자수 그늘에서 맥주 한 잔, 천국이었죠. 그런데 셋째 날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식당을 찾아갔는데 가격은 한국의 3배, 결국 일주일 내내 라면과 빵만 먹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박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서 계산해 보니 한 사람당 2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 돈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걸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3부 다양한 목소리들 마이너스 10분. 물론 모든 시니어 분들이 김선혜 씨와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67세 박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년에 터키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카파도키아에서 본 일출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준비를 철저히 했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복용하는 약도 넉넉히 챙기고 여행 전에 터키 문화나 간단한 인사말도 미리 공부했고요. 박철수 씨는 현재까지 1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매년 2번씩은 해외로 나가시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건강할 때 가야죠.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건가요? 하지만 박철수 씨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는 힘들어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번 느끼죠. 장거리 비행은 정말 고역이에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을 것 같아서예요. 반면 69세 정순혜 씨는 다른 의견입니다. 처음엔 저도 가고 싶었어요. 특히 파리, 젊었을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행 계획을 세워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비행기 표도 인터넷으로 사야 하고, 호텔 예약도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여행사에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고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굳이 파리까지 가서 에펠탑을 봐야 하나?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국내 여행으로 만족해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 산골도 가고 언어 걱정도 없고 우리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기 쉽죠.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71세 이영자 씨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남편 연금하고 제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데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적어도 300에 400만 원은 들잖아요. 그 돈이면 몇 달 생활비인데 차라리 그 돈으로 건강관리하거나 손자들 용돈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자꾸 요즘 시니어들은 다 여행 다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죠.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 해외여행을 경험해 본 60대 이상은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나 주변에서는 마치 모든 시니어가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3세 김태영 씨의 말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가고 싶었어요. 특히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가 여보 우리도 한번 해외여행 가볼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하면서 미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이제 혼자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감동을 나눌 사람도 없고 혼자 여행하기엔 너무 쓸쓸하고 지금은 그냥 집 근처 산책하면서 아내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들을 다시 걸어보는 것도 나름의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으니 뭉클해지네요. 여행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72세 최영수 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평생 안 가겠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워낙 성화를 부려서 부모님 건강하실 때 한 번은 모셔드려야 한다면서 효도 관광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최영수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정말 후회했어요. 안 갔으면 좋았을걸. 비행기에서부터 고생이었어요. 좁은 좌석에 몇 시간 앉아 있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도착해서도 짐 끌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정신없었고 음식은 입에 안 맞고 화장실은 찾기 어렵고 가이드는 빨리빨리 재촉하고 집에서 TV 보는 게 100배 나았어요. 최영수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자식들 마음은 고맙지만 정말 필요한 효도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이 써가면서 부모를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자주 안부 전화하고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다 주는 게 더 좋겠어요. 다시 김선혜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김선혜 씨는 요즘 새로운 재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녀요. 처음엔 글씨도 삐뚤삐뚤했는데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비슷한 나이 분들과 함께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고 금요일엔 남편과 함께 시장 구경을 해요. 30년 넘게 다닌 시장인데 요즘 새삼 재미있더라고요. 상인분들과 정담도 나누고 김선혜 씨는 계속 말합니다. 토요일엔 큰아들 가족이 와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일요일엔 남편과 함께 교회 가고 오후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해요. 생각해보니 제 일주일이 꽤 알차더라고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이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행의 본질이 뭘까요? 새로운 곳을 보는 것?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모두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가 아닐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집 앞 골목길도 새롭게 보이고 매일 보던 꽃도 더 예뻐 보이거든요. 반대로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면 아무리 멋진 외국 풍경을 봐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없어요. 65세 한영순 씨의 말입니다. 작년에 딸이 엄마 나와 함께 제주도 여행 갈래?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에이 제주도야 몇 번 가봤는데 했는데 막상 가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젊을 때 갔을 땐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번엔 정말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바다도 다시 보니 더 아름답고 딸과 나눈 대화도 소중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요즘 로컬 관광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자신이 사는 지역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68세 조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몰랐던 곳들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박물관도 처음 가봤고 오래된 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숨어있는 좋은 식당들도 많고 이제는 매주 새로운 코스로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를 탐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둘러보는 거죠. 그런데 댓글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젊을 때 못 가본 곳들 정말 안 가봐도 되나요? 이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못 가본 것들을 지금 억지로 가본다고 해서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몸은 힘들고 마음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그런 상태로 가는 여행이 과연 추억이 될까요? 오히려 후회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해외여행 꼭 가야 하는 걸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면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김선혜 씨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지금 여기가 좋아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현재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물론 해외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보험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 동반자도 신중히 선택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햇살을 마주하는 그 순간,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친구와 만나서 옛날 얘기에 꽃을 피우는 오후, 이 모든 게 여행이에요. 삶 자체가 여행인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걸. 무리해서 몸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가까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 오랫동안 못 읽었던 책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해외여행보다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어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이유로 해외여행을 안 가요. 나는 이런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을 나누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김선혜 씨가 제게 해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내키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면 돼요. 내 집, 내 동네, 내 일상, 이 모든 게 소중한 여행지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남들이 하는 여행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평안한 일상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오직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해외여행 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새로운 경험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